안녕하세요. 델탑수학 원장 장지은입니다. 고등부 팀장 최기열입니다. 오늘 어떤 아이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건가요? 네, 지난 시간 말미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오늘은 공부에 대해서 생각하는 진지함이 부족한 철없는 남고생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린 점수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점수를 원래 받았었나요? 원래는 1학기 네. 때 37.5점으로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네네. 2학기에 와서 첫 번째 중간고사에서 62.8점 받았습니다. 오, 이거 많이 올랐네요. 네. 네네. 어머니 엄청 좋아하셨겠어요. 네, 많이 감사해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 아이 원래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철없는 남고생에 해당하는 아주 전형적인 학생이었기 때문에 네. 승부욕도 되게 강하고 그랬지만 학업에 대한 진지함은 좀 부족한 학생이었어요. 약간 게임처럼. 네네, 맞습니다. 좀 현실 감각이나 네. 아니면 좀 차분하게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부족하고 매사 좀 재미를 추구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네, 저도 이 아이 알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치더라고요. 네. 근데 항상 점수를 좀 2대 2하로 받아오고 특히 자신감이 넘칠 때 기대 이해를 받아. 실수가 많아지니까요. 네. 네, 그러면 일단 문제점 하나에 솔루션 하나씩 이렇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까요? 네,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재미를 추구한다거나 아니면 네. 스포츠 게임 같은 걸 좋아해서 시험에서도 본인이 목표로 하는 점수를 냉정하게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를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게임처럼 생각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학생이 37점을 받은 요 문제의 시험에서는 네. 문제를 풀다가 마지막 문제, 그러니까 보통은 가장 어려운 킬러 문제가 네. 그 제일 마지막에 배치가 되곤 하죠. 네. 그 문제를 보고 이게 분명히 어려운 문제일 텐데 네. 내가 풀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승부욕이 갑자기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 문제를 20분 동안 붙잡고 있다가 시험을 망쳤다고 합니다. 이 아이 어떤 점을 고쳐주셨을까요? 네, 일단 네. 문제를 봤을 때 어떤 문제를 내가 풀어야 하고 어떤 문제를 걸러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해 주는데 좀 공을 많이 들였어요. 일단 자기가 풀어야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바로 반사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훈련이 돼 있어야 하고요. 네. 본인이 걸러야 하는 문제들은 괜히 시간을 쓰다가 오히려 본인 점수를 잃는 경우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문제를 보는 눈을 기르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약간 이 케이스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네. 제가 못 푼다는 거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네, 오늘 말씀드릴 학생은 좀 철없는 스타일이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많이 접하고 계신 분들이 보시겠지만 네. 사실 요 문제점만 놓고 보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이 문제를 내가 못 풀 리가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네. 안 풀리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붙잡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넘어가는 것도 실력이라고 저는 중등부 때부터 알려주거든요. 특히 모 학교에서는 네. 일부러 학생들을 당황시키기 위해서 앞번호에 어려운 문제를 두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학생이 이렇게 앞에 있는 문제인데 내가 못 풀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감 때문에 붙잡고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가 있었을까요? 네, 뭐 비슷한 문제점인데요. 네. 전반적으로 시험 요령이 좀 현실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아무래도 부모님들도 이미 여러 번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점수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 실력만큼이나 중요한 게 시험 전략이고 시험 시간을 운용하는 실력이거든요. 네. 이 학생의 경우에는 시험을 그냥 스포츠 게임 나가서 한 게임 뛰고 오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면이 있어서 열심히 하고 오면 결과가 좋겠지라는 마인드였던 것 같거든요. 약간 올림픽 정신 같은 마인드로 시험에 임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배점이나 시간 같은 것들을 고려할 수 있게 좀 요령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요거 아이가 잘 따라왔나요? 일단 처음에는 어떤 걸 내가 지금 정확하게 선생님한테 지적을 받고 있는 건지를 이해를 못했는데요. 네. 모의고사 하나를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는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넘어가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내가 맞춰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구나를 감을 잡고 나서는 잘 받아들였습니다. 네, 아이들이 생각보다 말로 이렇게 지시를 해주면 잘 못 알아들어요. 특히 남자 아이들은 네. 귀를 닫고 있는 건지 그래서 실천을 하게 해주면 좀 이해를 하더라고요. 좀 구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들을 몇 가지 짚어드리면 네. 쉬운 문제부터 당연히 먼저 풀도록 안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쉬운 문제라는 건 네. 객관적으로 배점이 낮은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명확하게 풀 수 있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풀 수 있는 문제, 풀 수 없는 문제를 인지하는 것도 또 한번 연습을 시키긴 해야겠네요. 네, 학생들이 풀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되는 문제가 있더라도 네. 내가 이걸 풀 수 없을 리가 없어라고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걸 일단 냉정하게 멈추도록 하고 바로 풀이 과정이 떠오르지 않으면 과감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됩니다. 네. 이 아이가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예뻐하는 아이기 때문에 자꾸 웃음이 나오는
나오는 게 너무 귀엽거든요. 저는 사실 이 아이 볼 때마다. 네. 그럼 귀엽게 킬러 문제는 생겼습니다. 네. 킬러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통 이제 어려운 문제들은 학생들한테 특히 그 문제를 반드시 내 목표 등급을 위해서 맞춰야 하는 학생이 아니라면 네. 과감하게 거르도록 이야기를 하고요. 오히려 그게 더 높은 점수를 받게 해줍니다. 맞아요. 그래서 목표 점수를 먼저 설정해주고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문제 몇 개 정도는 걸러도 된다는 걸 학생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학생의 불안감을 잠재우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발표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 풀어야 된다는 강박증 있는 아이들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까요? 마지막으로 학생이 좀 전반적으로 덤벙거리고 부주의한 성격이라서 계산 실수나 지문 독해 실수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결을 하셨을까요? 이건 아무래도 학원에 시스템이 있어야 좀 학생이 잘 따라오는 면이기도 한데요. 네. 타임어택이라고 시험 기간이 되면 수업 끝날 때쯤 정확하게 빨리 풀 수 있어야 하는 유형들로만 출제되어 있는 작은 쪽지 시험 같은 걸 치고 틀리는 경우에는 계산 실수를 스스로 찾아내서 오답을 고칠 때까지 네. 어떤 문제를 틀린 건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계속 본인이 스스로 고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네. 이거 생각보다 하면 애들 진짜 미칩니다. 네. 그렇죠. 이게 일부러 끝날 때쯤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치고 모두 다 정답을 맞히면 빨리 집에 가는 거고,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어디가 틀렸는지를 알아낼 때까지 계속 무한반복으로 선생님들이 다시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동기부여가 되는 면이 좀 있습니다. 맞아요. 중등부 때도 이걸 시키는데 우는 아이들도 있어요. 왜냐면 자꾸 통과가 안 되니까 막 화가 나는지 네. 막 울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에 오히려 이제 좀 학생의 성향을 좀 보시고 오히려 이게 학생한테 좀 기를 죽이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으시면 적절하게 판단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요. 저는 한 번은 그 고비를 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아이가 넘는 게 아니고요. 그 지도자가 옆에 있으면서 계속 넘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도자가 조금 끈기가 있어야 되는. 네, 맞습니다. 그쵸? 저희도 집에 못 가거든요. 맞아요. 저도 울고 싶어요. 네, 빨리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험 잘 봤잖아요. 다음번에 또 잘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습관이기 때문에 꾸준히 조금 해줘야 된다는 거. 네. 계산 실수가 많은 것만큼이나 고쳐지지 않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아이 또 결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1학기 기말고사에서는 37.5점이었고요. 요렇게 교정을 좀 하고 나서 바로 네. 2학기 들어가서 첫 시험에서 62.8점으로 사실 거의 2배 가까운 성적이 올랐습니다. 네. 일단 아이 특성 먼저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저희 방송 보시면서 이 아이는 우리 아이랑 비슷한데 그래서 솔루션을 같이 조금 이렇게 얻어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영상 지금 찍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